죄송하지만 대통령님 그 강원도에 한번 오시면은 청년들이 어떻게 농촌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때 안 오셔가지고. 저기 말고 딴 강원도. 저기 와봐달라. 네, 이 말이죠. 다음에는 홍천으로 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사회에 진출할 때 또 창업에 도전할 때 정부 지자체에 원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관계, 소통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때 실제 필요한 것들은 저는 돈보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원의 초기 창업 비용보다 창업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팀원 한 명, 멘토 한 명, 그리고 지역의 신뢰 한 다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관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나 만난다 하더라도 시간, 돈, 그리고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과의 일상소통에 빈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공공과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성을 띠는 몇 명의 소수 의견, 그리고 개인의 민원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범한 청년 다수의 하루, 그리고 경험, 문제들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 데이터로 쌓이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슈들이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부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바우처입니다. 청년들이 매달 소액이라도 만남, 그리고 모임, 그리고 연애, 혹은 창업 해커톤 등 직접 사람을 만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직접 공공 청년 소통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의 소통 창구는 청년들에게 너무 허들이 높고 솔직히 보수적입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브리타임, 직장인들의 블라인드처럼 조금 라이트하게, 가볍고 편안하게 청년들이 공공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실명 인증은 하되 댓글이나 게시물들은 익명으로 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거, 취업, 창업, 그리고 정신건강, 일상 등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생활 이슈들을 수집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 대통령님 온라인이 편합니다. 그래서 네, 분기에 한 번씩 여기 계시는 장관님들이나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직접 스트리머가 되셔가지고 BJ로서 온라인에서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더 많은 청년들의 일상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통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모이고, 그리고 토론할 수 있고, 집단지성으로 쌓아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게 또 다른 유형의 K민주주의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은 쉽게 말하고, 그리고 정부는 정확하게 듣는 구조, 선순환 모델로서 설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돈보다 사람이라는 문장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청년 여러분들의 발제를 듣고 여기 계신 참여자분들, 청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각 부처 장관님들도 오셨습니다. 뒤쪽 중간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장관님들과도 함께 논의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번 주제에 대해서 객석에 계신 분들 중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께 발언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제가 저기 끝에 하얀색 안경 쓰신 분,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학보사 숙대신보의 편집장 임규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목소리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보사 편집장으로서 대학생과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고민과 바람을 대신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단기 알바나 불안정한 노동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턴, 현장 실습, 대외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해당 활동들이 무급이나 저임금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에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일경험 사업 같은 그런 정책들을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참여 가능한 직종들을 더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청년들의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일자리, 알바나 인턴, 현장 실습이 아닌 좀 더 청년들이 지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패널분들께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와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장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대본에 없던 거 아니었나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82%가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도 못해서 경험이 없고 경험 없이 취업 못하는 악순환이 빠지고 있는데요. 방금 아까 저 친구 말씀처럼 정부에서는 일 경험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민간에게 좀 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EU에서는 유스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청년에게 대한 좀 더 주자는 건데 새 정부에서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하고 좀 협의를 해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청년 쿼터를 좀 늘려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떨까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차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좀 대체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장기한 보를 가려면 그런 자리에는 또 청년들이 가가지고 경험을 쌓는 그래서 뭐 한 일석이조로 기성세대들은 편하게 육아휴직이나 또 장기휴가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빈자리는 또 청년들이 가서 또 경험을 쌓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시면은 잘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좀 얘기해 줄까요? 우리 학보사 오늘 학보사에서 꽤 많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반갑고요. 지금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읍소 부탁을 해가지고 청년들 좀 뽑아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부탁을 좀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몇만 명 신규로 아마 청년들을 신입으로 뽑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그러면 계속 확대돼서 갈 거냐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뭐 삼성은 계속 하겠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기업들 입장에서 경력직을 단기로 뽑는 건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것도 대본에 없는데요. 네. 네, 저는 오늘 주거로 나왔는데 네, 참여와 소통을 또 담당하게 됐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발제할 김지선이라고 하고 저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이제 전국에 있는 여러 청년 참여 기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서울에서 좀 활동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성북구에 이제 지역사회 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안 너무 좋으실 것 같고 혹시 참여 기구 들어보셨나요? 아, 활동도 하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많은 제안 해주시고 계셔서 또 그 제안들 여기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 지역사회에 이제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나 활동하시는 곳에 참여기구가 이름이 좀 다양하긴 한데 다양한 종류의 참여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정책 제안도 하실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좀 확인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참여기구에서 다들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또 주말에 시간 내서 나오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공무원분들 오셨는데 사실은 청년분들이 이제 용기 내서 또 시간 내서 에너지 내서 제안한 정책들이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원을 많이 투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질문은 저희 주제 1세션과 같이 일자리, 창업, 진로 탐색 중심으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뒷줄 파란색 남방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의도 증권회사에서 지금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님 의견과 좀 다르게 저 기업의 일자리 문제가 현재 너무 고용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기성세대들이 그 일하던 시대와 다르게 저희 세대는 지금 산업이 양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그다음에 금융, 다른 산업들, AI 같은 많은 산업들이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별에 대한 그 고용 정책의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용의 유연화가 많이 되어서 그 유연화된 기회가 청년들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에게는 좀 더 유연하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좀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지 저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기업에 좀 더 일자리를 유연하게 주었으면 좋겠다. 기업과 일자리 관련해서 여기 오신 그냥 참석자분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관련해서 혹시 덧붙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가운데 남방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대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제 청년 팀장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광화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전 이제 고향이 그립고 지역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금 저희 팀에는 저희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팀원분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관리자가 돼서 지역에서 일을